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발의 특성 중에 모발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모라고 불리는 모발과 연모라고 불리는 모발이 있는데요. 경모는 굵기가 굵고 강한 털로 모발, 수염, 겨드랑이, 털, 음모 등이 이에 속하고요. 모수질과 멜라닌 색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연모는요,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모, 태모라고 하고 출생 후에는 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굵기가 가늘고 솜털 같은 것으로 손바닥 그리고 입술을 제외한 우리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털을 이야기를 합니다. 짧고 가늘어서 모수질이 없으며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갈색의 색상으로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솜털이죠, 솜털. 자, 다음은 모발의 모양입니다. 모발은 직모, 공모, 충모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직모는 우리가 생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생머리. 일반적으로 황인종에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모발의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에 가깝습니다. 웨이브가 거의 없이 직선으로 자라나온 모발을 이야기합니다. 목용지수는 75에서 85 정도고 이 직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모가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국인들의 직모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본인은 항상 생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은 절대 곱슬머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곱슬머리가 아닌 사람이 아닌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의 그 공모가 많죠. 공모가 많고 곱슬이죠. 반곱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곱슬이 많고 곱슬이 거의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모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봐도 우리가 그 네이프 라인에 또는 페이스 라인에 보면 휘어지는 모발들이 거기서 표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뭔가 직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직모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저렇게 믿고 싶은 거구나 하면 직모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 다음에 공모는요, 백인종에게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가늘고 약간 곱슬머리 형태이다. 우리는 반곱슬이다, 반곱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발의 횡단면의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고요. 목용지수는 65에서 75 정도이고, 자, 충모는 강한 곱슬머리고 흑인종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모발의 횡단면의 모양은 납작하고요. 목용지수는 50에서 60 정도. 자, 이렇게 충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한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서 충모 교정 펌을 하더라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약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인 중에도 흑인 머리처럼 되게 곱슬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머리 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약재를 강한 걸 쓴다고 해도 나중에 매직 프레스 작업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을 같이 줘야만 충모가 많이 펴집니다. 지금은 내가 그 교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충모 교정 펌을 할 때 곱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오면 힘이 없어서 열심히 못 펴드리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 충모 교정만 이게 조금 그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다 몰려왔었어요. 그땐 제가 힘이 좋았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정말 확실하게 잘 펴드렸었거든요. 이게 자랑이 되나? 어쨌든 충모 교정할 때 물리적인 힘도 꼭 필요하다는 거. 모발 손상을 걱정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모 교정을 굳이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제가 또 팔에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 깊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의 뜸만 들여서 펼쳐질 수 있을 만큼의 강도만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직모, 그리고 곡모, 충모 얘를 단면으로 탁 잘랐을 때 얘는 횡단면으로 보이고요. 횡단면을 보면 얘는 약간 원형에 가깝고 곡모는 약간의 타원형, 충모는 긴 타원형으로 보여집니다. 모낭의 형태는 모낭에서 바로 쭉 밀려 올라와도 이렇게 직선으로 밀려 올라오죠. 얘는 약간 휘어짐. 얘는 아예 모낭 자체가 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밀도입니다. 모발은 보통 9에서 15만 개 정도로 황인종의 어두운 갈색 모양은 약 10만 개, 백인 금발은 약 14만 개, 붉은색 모발은 약 9만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루에 70에서 100개 정도는 자연 탈모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하루에 200개 정도 탈모가 되기도 합니다. 또 탈모가 많은 시기는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많이 빠지죠. 자, 우리가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털갈이 시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굵기입니다. 직경. 모발의 지름에 따라 굵은 모발, 중간 모발, 가는 모발로 구분이 되는데요. 동양인의 모발은 보통 지름이 약 0.05에서 0.1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pH,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자, pH 쓸 때 항상 앞에 P는 소문자, 뒤에 H는 대문자를 써야 맞는 겁니다. 자,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폐하라고도 얘기를 하죠. 물속에 녹아있는 수용액의 산성, 알칼리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이 모발의 pH는 모발 중에 함유된 수분의 pH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pH 7이 중성이죠. 그래서 pH 7을 초과를 하면 우리가 알칼리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pH 7 아래로부터는 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산성, 강산성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모발의 pH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모발의 pH는 4.5에서 5.5의 약산성이고요. 이때가 가장 건강한 pH 수치입니다. 자, 이런 pH와 제품을 보면은요. 알칼리 제품으로 인한 모발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은 알칼리 제품은 모발의 40%에서 70%까지 팽윤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알칼리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알칼리 제품은 연모제. 연모제의 일제도 알칼리죠. 자, 탈색제 일제도 알칼리죠. 그리고 펌제 일제도 알칼리입니다. 자, 이 알칼리 성분이 하는 역할은 모 표피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염색 시술 시 모발의 팽윤은 화합물의 침투를 쉽게 하고 과산화수소의 산화작용을 높입니다. 그리고 같은 연모제를 사용을 해도 이 pH 수치가 에 따라서 발색과 탈색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탈색제의 pH와 연모제의 pH 그리고 연모제 중에서도 하이 레벨과 로 레벨에 따라서 어떤 게 알칼리가 높을까요? 하이 레벨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의 함유량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 정도가 많아지고 탈색제가 가장 많겠죠. 탈색제가 12 정도 되니까 보통 우리가 4레벨, 5레벨의 연모제는 알칼리가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12레벨, 14레벨 이렇게 올라가면 알칼리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야 이 탈색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pH가 낮은 상태, 약 3에서 4 또는 높은 상태인 9에서 11에서 최대의 탈색 또는 염색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모제나 퍼머넌트 웨이브의 환원제, 일제를 얘기를 하죠. 를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 pH의 변질로 인해서 두피와 모발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제품을 시술한 다음에는
pH가 낮은 산성 컨디셔너를 사용해서 pH를 중화시키고 내부 피질의 환원과 모표피를 수축시키고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산성 샴푸를 써야 될까요? 그죠? 알칼리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pH가 낮은 산성 컨디셔너나 샴푸로 pH를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샵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산성 샴푸, 산성 린스, 산성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늘어진 표피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죠. 단단하게. 자, 연모제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의 pH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는 이제에 있죠. 우리 이제는 연모제의 이제 그리고 산화제의 이제도 다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는 pH 3.0에서 4.0 정도의 산성이고요. 과산화수소는 펌과 염색의 산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모발의 탈색제는 pH 10에서 11 정도 되고요. 탈색제는 과산화수소와 혼합이 될 경우에는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제거할 정도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알칼리제 중에 암모니아는 pH 11 정도 되고요. 멜라닌 색소의 제거 과정을 돕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암모니아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연모제를 사용하고 염색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 공기 중에 날아가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것이 냄새는 고약하지만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염색제는 pH 9.5 정도인데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12레벨에서 14레벨 정도 되는 연모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pH 범위에서 우리가 제품들, 요게 우리 모발 과학 책에서 열심히 봤죠. 중성인 물에서부터 알칼리 쪽으로 쭉 향하면 가장 알칼리가 심한 게 스트레이트 크림과 탈색이죠. 매직 스트레이트. 얼마나 충모 교정을 하기 위해서 강한 알칼리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강한 알칼리가 들어가야 그 충모된 큐티클을 하나하나 다 열 수가 있으니까 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대신에 이제 산성으로도 우리가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너무 많이 오래 방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모발은 딱딱해집니다. 산성은 모발을 딱딱하게 만들고요. 알칼리는 모발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색으로 손상된 모발은 거의 그냥 흐물흐물하게 끈적끈적하게 안에 그 큐티클이 다 유실이 되고 실처럼 녹아버리죠. 그래서 손상이 되어서 떡이 되죠. 탈색 과하게 되어버린 모발, 여러분들 녹은 모발 많이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강 알칼리에는 알칼리로 손상이 된 모발은 녹아버리고요. 대신 우리가 뭐 펌을 했을 때 중화제를 과산화수소를 썼는데 너무 오래 방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5분에서 7분 그리고 길게 봐야 10분 정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불옴산으로 착각을 하고 15분 이상 봤다. 그러면 모발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서 이 딱딱해지면서 끊어집니다. 뚝뚝 끊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산성으로 우리가 과산화수소로 손상이 되면 딱딱해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그리고 강알칼리로 우리가 손상을 입으면 녹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모발의 수소 이용 농도에서 모발의 탄력성, 모발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잡아당겼다가 딱 놓았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건강무는 원래 길이의 40에서 50%, 신장 강도는 140에서 150g,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60에서 70%, 신장 강도는 90에서 100g 정도 됩니다. 또한 모발의 고착력, 한 올 뽑는 데 드는 힘은 약 50g 정도다. 모발의 다공성입니다. 모발 조직 중에서 비어있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공성이 심할수록 화학약품이
과다하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손상이 더 커지고요. 수분의 유지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점차 모발은 점점 건조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발이 너무 손상이 심한 부분은 펌을 할 때도 펌젤을 도포를 하자마자 모발이 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모발의 pH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고 산성 펌젤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모발에 이제 미리 안을 채워주고 시술을 하든 간충물질을 모두 채워주고 단백질 채워주고 시술을 하든 이제 이렇게 전처리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모발에 충분하게 물 와인딩을 하고 다 전체적으로 일시에 도포를 재도포를 해줘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표준 상태에서 수분 보유율이 10%에서 15%가 이상적이고요. 손상모일 때는 10% 이하로 떨어지며 이때는 모발의 질감도 매우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쁜 컬러를 염색을 해 놓았어도 모발이 예쁘게 드라이가 되어 있지 않고 모발에 광택이 떨어지면 이쁜 색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마지막에 모발 큐티클 정리를 잘 해야 된다.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모발이 손상됨을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발을 이제 건조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특히나 모발이 가느신 분들이 모발이 착 달라붙는다는 이유로 린스를 안 하고 다니세요. 트리트먼트도 안 하시고 에센스도 안 바르시고 그러시는데 물어보면은 이제 커트를 하기 위해서 분무를 하면 모발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뒤처리가 안 되는데 린스도 안 하신다고 트리트먼트도 안 하신다고 모발이 달라붙으니까 그게 싫으시대요. 그러면 꼭 끝부분이만이라도 모선만이라도 트리트먼트를 좀 해주시라. 그리고 에센스를 끝만 좀 발라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겨울 같은 경우는 빗질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와요. 특히나 정전기 같은 경우 일어날 때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벗겨진 큐티클끼리 더 마찰이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손상을 더 심하게 시키죠. 그래서 꼭 모발에 린스 하시고 그리고 에센스 좋은 거 좀 발라주시고 주기적으로 좋은 모발의 단백질 성분과 트리트먼트 성분을 입혀주시라. 자, 우리가 얼굴에 건조한 날 세수하고 스킨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손이 잘 갈라지는 수분이 없는 사람들이 손 매일 씻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알코올로 계속 소독을 하면서 손 씻고 나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지죠. 특히나 저는 손발에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이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대번에 막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손이 갈라져요. 손톱 밑에서. 그래서 손은 항상 핸드크림을 열심히 바르는데 물론 저도 이제 개띠기 때문에 뭘 바르는 걸 싫어해요. 축축한 걸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도 안 바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까 이게 수분, 이 피지도 올라오지 않고 손바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르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얼굴 피부는 그렇게 뭘 바르시면서 모발은 왜 안 바르시느냐. 모발도 아프다. 피부는 우리가 재생 역할을 하지 재생을 할 수도 있지만 모발은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케어를 못하는 게 모발인데 완전히 빡빡 밀고 다니지 않을 바에는 모발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알았다고는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고 그렇긴 한데 얘기는 계속 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좀 이 케어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얘기를 하면 또 잘 들으시는 분들은 듣습니다. 자, 다음은 모발의 열 변성입니다. 무리한 열은 모발 케라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서 모발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또 건열과 습열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른데요. 이 모발에 미치는 열이 습열, 즉 물기가 있는 모발에 열을 가하는 것이 모발에 더 큰 영향을 줘서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매직 스트레이트기로 스타일링을 할 때 모발의 수분은 거의 다 말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샴푸를 하고 타월 드라이 한 다음 열 보호제용 에센스를 바릅니다. 바르고 건조를 시켜서 드라이열로 건조를 시킵니다. 그죠? 시키고 또 보호제를 바를 수 있으면 한 번 더 발라주시고 다시 건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매직 스트레이트기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짝 말리고 또 들어가면 손상을 입겠죠. 왜냐하면 보호제가 코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바로 받아버리니까 중간에서 한번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모발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열 변성을 굉장히 빨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할 때는 또 틀려요. 충모 교정할 때는 곱슬기가 많을수록 수분을 많이 남깁니다. 자, 이해가 가나요? 왜 그런지? 우리가 곱슬이 심한 모발을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 연화를 시키고 나서 너무 바짝 말리고 매직 스트레이트 땡기면은요 안 펴져요. 이미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온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 펌을 할 때는 적당한 수분은 충분히 놔둬야 됩니다.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몸에 숙달이 되는 건데요. 제가 열 펌에 대한 부분은 제게 조금 노하우가 있어서 절대 실패를 잘 안 하는데요. 그리고 매직 스트레이트 할 때도 수분은 모발의 충모 조건에 따라 그리고 모발의 두께에 따라 모발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수분을 몇 프로 정도 남기는지는 다 틀립니다. 자,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친수성입니다. 모간부의 모표피 영역은 친유성으로 모발의 약 10%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모피질 영역은 친수성으로 모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모발 전체에서는 친수성의 성질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콜텍스가 모발의 90%를 차지하는데 콜텍스가 친수성이라는데 당연히 성질이 크죠. 자, 그 다음은 대전성입니다. 정전기 얘기죠. 모발을 브러싱하거나 백코밍 할 때 빗에 모발이 붙는 정전기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마찰로 인해 모발은 플러스 이온으로 도구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플러스 전기를 가진 모발끼리는 서로 떨어지려고 하고 플러스인 모발과 마이너스인 도구는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모발 색입니다. 이제 우리 모발 색인 멜라닌 색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멜라닌 색소는요,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유멜라닌은요, 뇌하수체에서 색소세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멜라닌 사이트에 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과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산화 중합 반응을 거쳐서 도파퀴논 또는 도파크롬이 되는 자동 산화 과정을 거쳐서 멜라닌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고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 페오멜라닌 합성, 페오멜라닌도 유멜라닌처럼 처음에는 같은 작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페오멜라닌 합성은 도파키논이 모발 구성 아미노산 중 하나인 시스테인과 결합하면서 생성이 되고요. 이 시스테인 함량이 적은 피부에서는 페오멜라닌이 적고 모발에는 비교적 많은 페오멜라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페오멜라닌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조로 주로 서양인들의 피부나 모발색을 결정을 하게 되죠. 유멜라닌에 비해서 밝은 색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발의 밝은 색을 결정을 하며 페오멜라닌이 많을수록 모발의 색은 밝아집니다. 자, 그럼 서양인의 모발에는 유멜라닌이 없을까요? 아니죠. 자, 동양인의 모발에는 페오멜라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발들은 서양, 동양, 흑인들 다 유멜라닌, 페오멜라닌이 다 있고요. 여기서 이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에 따라서 우리 모발이 어두운 색이 되고 밝은 색이 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유멜라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발이 검정색이고요. 페오멜라닌이 훨씬 많은 서양인들인 모발이 금발도 있고 갈색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꾸 거슬린다 맞죠? 자, 페오멜라닌과 유멜라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색상, 그리고 크기, 인종, 합성, 이제 모양들, 자, 이런 것들 보시고요. 이 모발 색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그걸 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모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모의 원인은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모낭에서 멜라닌 생성세포가 감소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티로신이라는 효소의 감소나 이들의 기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멜라닌 생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질세포의 포식작용에 의한 멜라닌 과립의 이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노화현상이죠. 백모가 발생하는 곳은 측두부에서 시작해서 두정부에 나타나게 되고 최후에는 후두부의 모발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불안정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노화에 의한 흰머리는 개인마다 틀리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불안정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정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 모발색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